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연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번 강의도 별표 3개입니다. 전체 내용이 별표 3개에 가깝다 보셔야 되고요. 역시나 별표 3개는 언제부터요? 필기부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별표 3개가 있는 강의는 그냥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강의를 이동 중에 들으시다 보면 중요한 내용은 또 귀에 익어서 암기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인데요. 자, 앞에서 했던 교육들은 다 뭐냐면 법으로 정해진 법정 교육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시간이 왜 별표 3개냐면 이번 시간에 하는 교육은 전부 다 법정 교육이에요. 법정 교육이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교육을 몇 시간 동안 무슨 내용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뭡니까?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안전관리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다음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하시기 위해서도 알아야겠지만 이렇게 법규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고 실기 가면은 100점도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다라는 건 금방 말했죠. 법으로 정해진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이 교육을 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죠? 이런 교육이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과로하겠습니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요. 법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 받습니다. 내가 지금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죠. 선임되고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얼마마다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은 괄호하시고요. 이것도 위에 거 2가지 더 중요하지만 이것도 괄호하고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받고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는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안전보건 조직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조직도에서. 부장님 또는 공장장님. 제가 이거 파란색입니다. 근데 파란색 글자에서 눈에 띄라고 빨간색을 제외한 노란색, 파란색은 전부 다 참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님 또는 안전부장님. 그죠? 그 밑에 누가 있었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야 되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 위험한 업종에서 안전과 보건을 함께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역할을 대행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이거는 연필로 안전이나 보건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건설 현장 안전이나 보건 대행이에요. 대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자, 현장에 있는 안전조직이잖아요. 요 2개는 뭐다? 대행하는 기관 내에 직원들도 안전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무교육 대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기관이에요. 검사 묶어버릴게요. 검사기관도 교육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 수행하는 사람, 성면조사기관에서 성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죠? 예를 들어서 실기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5명 적어보라. 그럼 우리 머리로 떠올릴게요. 공장장님 또는 부장님이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근데 이거 주의하세요. 총괄 책임자라고는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건설에서 도급 사업할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로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 실기감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렇게 안전이나 보건을 대행하는 기관이죠.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업무 수행하는 사람, 건설에서 건설 현장 안전 대행이죠. 건설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검사기관입니다.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성면조사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했던 거는요, 요 대상은 우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고로 어떤 역할이다라는 거 적기 위해서 그랬지만요. 요 대상은 별표를 한 2개 붙일게요. 기출에 없더라도 우리 기억,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상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정교육이죠. 근데 요 법정교육은 뭐냐면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이에요. 자, 요거 사업 내는 뭐냐면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 교육이죠. 자, 그러면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첫 번째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입사원이 들어오죠. 채용시 교육입니다. 그죠? 처음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 자,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프레스 작업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됐죠. 하는 일이 변경되었으면 바뀐 업무에 대한 안전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뀌지는 않지만요. 내가 프레스를 2년 동안 교육하고 있는데 같은 프레스를 계속해서 하지만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세 번째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근로자 대상도 있고요. 요 사무직외 이렇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도 있고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업무에 종사했는데요. 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여기는 적어 놓을게요. 빨간 거 적어도 되고요. 파란색 해도 상관은 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이다. 종사자. 자, 내가 오늘 특별히 작업을 하는데 오늘 밀폐 공간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의 위험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받는 게 특별교육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 게 뭔가 하면요. 5번 할게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인데요. 건설에서 일용직 근로자 대상 교육입니다. 자, 건설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는요, 채용시 교육, 그 다음에 뭐 작업 내용 변경 시 정기 교육 받잖아요. 근데 오늘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고 가는 근로자는요, 그 작업에 대한 위험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이 높고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건설에서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뭐냐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뭐라고 했죠?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그죠?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이고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교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교육의 종류부터 다시 생각할게요. 첫 번째, 처음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이죠. 자, 근데 요거는 일용 근로자가 있고요. 일용 근로자 제외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던 일이 바뀌었을 때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역시나 일용 근로자 제외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하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계속하지만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게 정기교육이죠. 자, 요거는 근로자 대상 정기교육, 관리 감독자 대상 정기교육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내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그 작업에 대해서 교육받는 게 특별교육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특별교육도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두 가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자꾸 생기면서 요거 추가되었죠.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대상 교육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건설업에서 하루 일하고 떠나는 근로자,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 교육이라고 그랬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까지,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는 5가지다.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는요, 굵직한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서 사업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해서 적어라 한다면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시 교육, 두 번째는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세 번째 정기교육. 정기교육을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교육, 다섯 번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그죠?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요. 제가 굵직한 거라도 머리에 좀 암기를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몇 번 반복을 했고요. 자, 이제 되셨다면 세부로 들어가서 각각 몇 시간씩 교육받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용시 교육은요. 일용 근로자는 하루 일하고 가는데 여러 시간 일하면 언제, 그죠? 교육을 여러 시간 하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교육받는다. 그죠? 법으로 1시간인데요. 그것보다 더 받으면 좋으니까 1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입사했거든요. 뭘 알아야지 일하죠. 그죠? 그래서 채용시 교육이에요. 이렇게 적을게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그죠? 첫날은요, 일을 모르니까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8시간 이상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던 일이 바뀌었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이에요. 근데 일용직은요,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시나 하루 일하고 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이죠. 근데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요. 작업이 바뀐 것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일용직의 2배다 기억하세요. 몇 시간? 2시간 이상. 그죠?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사업장에 종사 계신다면요,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 교육을 한다면 내가 몇 시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사무직은 분기 3시간 이상, 다시 말하면 한 달에 1시간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무직 제외입니다. 판매직은요, 사무직을 제외하지만 옷을 팔고 책을 팔고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똑같이 분기 3시간 이상 받아요. 판매직 외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똑같이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직 외에는 머릿속에 생산직, 현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할 때는 2배 더 받아요. 그죠? 분기 6시간 이상. 3개월에 6시간이니까요. 한 달에 2시간 받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는 연이죠. 1년에 16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요, 반기 8시간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반기 8시간이면 6개월에 8시간이니까 1년은 16시간이지만
적으실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과거 기준 암기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거는 버리시고요. 1년에 16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6개월 만에 8시간 꼭 받으라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16시간만 받으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위험 작업에 처음 종사할 때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처음 종사할 때 받는 교육이 뭐였냐면 채용시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채용시 교육처럼 이 일을 처음 할 때 받는데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니까 채용시보다 좀 길게 하자. 2배로 받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채용시 교육이 일용직 1시간 이상이었죠. 2배로 받으니까요. 특별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2배 더 늘어서 2시간 이상. 그죠?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교육하자 해서 8시간 이상 받았잖아요. 근데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하니까 8시간을 2배 하면 16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16시간 이상을 어떻게 받는가? 하루에 16시간 교육하면요. 집중 하나도 안 되잖아요.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최초로 작업하기 전에, 최초 작업 전에 제가 줄친 것만 딱 실기에 적어도 됩니다. 만약에 서술하셔야 한다면 최초 작업 전 4시간을 받아요. 그럼 16시간 중에 4시간 받고 나면 12시간 남잖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최초로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4번으로 나누는 거죠. 4, 46이니까 작업 전에 4시간, 남은 12시간은 3번으로 나누어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일용직은 아니지만요. 단기 작업. 이 작업을 길게 안 하고 잠시 해요. 그리고 간헐 작업.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30분, 1시간 해요. 이렇게 단기 작업이거나 간헐적 작업일 때는 일용직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몇 시간 한다? 2시간 이상 받는다. 그죠? 보통 요거는 서술하시오보다는요. 앞에서처럼 괄호해놓고 요 기간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을 쫙 암기하지는 마시고요. 뭐 하자? 숫자 위주로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용직은 2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하면 16시간 이상 교육받고요.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하루 종일 받습니다. 8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죠. 4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보고 넘어갈게요. 암기할 게 많으니까요. 자, 첫 번째 무슨 교육이었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처음 채용했을 때 받는 교육의 이름은 첫 번째 채용시 교육입니다. 일용 근로자는요, 8시간 중에 여러 시간 교육하면 언제 일합니까? 1시간 이상 받죠.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했습니다. 8시간 이상 받는다. 그죠? 자, 요거 나온 김에 이렇게 연결해 버릴까요? 채용시 교육이지만 특별히 위험한 작업은 특별 교육됩니다. 그죠? 자, 특별히 위험하니까 채용시에 2배로 받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요, 채용시가 1시간이니까 2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하죠. 8시간인데요. 2배 되면 16시간 이상인데요. 요거를 4번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최초 작업 전에 4시간 이상 받고요. 남았는 12시간은 한 번이었으니까 이제 3번 남았잖아요.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잠시 하는 단기간 작업, 했다 안 했다는 간헐적 작업은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상 받습니다. 됐다, 그죠? 자, 이제 채용시하고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하는 특별 교육되었고요.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하는 일이 바뀌었죠. 이때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됩니다. 자, 일용직은 뭐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나 동일하니까 1시간 이상 받습니다. 일용직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서 같은 회사니까요. 바뀐 작업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일용직의 2배로 받자 2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죠. 정기교육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근로자 대상 정기 교육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반장님, 그죠?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무직은요, 한 달에 1시간이다 그랬죠? 분기, 매 분기. 한 달에 1시간 이상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분기는 3개월에 한꺼번에 3시간 받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분기 3시간 이상 합니다. 사무직 위에죠. 그치만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분기 3시간 이상 받고요. 판매직을 제외한 생산직 그랬죠. 2배 더 받습니다. 분기 6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반장님이죠. 관리감독자는요. 1년에 16시간 이상, 이틀 이상 교육하는 거죠. 그죠?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에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죠. 하루 절반입니다. 예, 반나절 받는다. 그죠? 4시간 교육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시간은 도매업이죠. 그 다음에 숙박이나 음식점업. 여기는 해당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소규모의 도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현재 교육시간의 절반이죠. 2분의 1로 교육한다. 그래서 여기에 절반의 시간을 넣어놨는데요. 아직까지 이쪽에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3개, 그죠? 법정 교육의 종류와 그 다음에 교육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 요거는 법규에 없다가 새로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예, 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법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입니다. 최초로 일을 할 때 2시간 이상 받아요. 하지만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절반이죠.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 교육을 받았을 때 이 교육은 면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교육이다, 그죠?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합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은 똑같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일반 근로자나 특별 교육 시간은 동일합니다. 역시나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일 때는 2시간 이상. 그래서 요거는 특별 교육은 동일하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최초 노무 제공 시의 교육. 이게 채용 시하고 똑같잖아요. 채용 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채용 시는요. 보통 일용직은 아까 1시간 받았고 일용직을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기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 형태 종사자이기 때문에 일용직의 2배죠. 2시간 이상. 단기 작업이나 간헐 작업일 때는 반만 받아서 1시간 이상 받고요. 여기에 있는 특별 교육 받았다면 면제를 해준다.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앞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이죠. 어떠한 직무를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 그죠? 앞에서 대상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안전부장님, 공장장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데요. 신규는 6시간, 보수도 6시간.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는 부장님은 66, 부장님 66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건설 현장의 대행이잖아요.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 그 다음에, 우리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요 2개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합칠게요.
대행하고 검사하는 사람들, 대행하고 검사는 34, 24, 34, 24, 34, 24, 34, 24. 34, 24 동일해요. 그래서 부장님은 66, 검사자, 대행기관, 대행하고요. 대행하고 검사는 34, 24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볼게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죠, 그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대행기관 하고요. 예, 요거 다 이러네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 검사, 동일합니다, 그죠? 34, 24예요. 근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소규모의 위험업종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규모의 위험업종인데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될 때 교육을 이수해요. 그래서 그 교육이 신규 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 없습니다. 그리고 뭐다? 예, 8시간 이상 하루 종일 받는다. 그죠? 그래서 담당자는 뭐다? 담당자는요. 담당자 되기 위한 교육을 신규로 보고 신규는 없고 보수만 뭐다? 담당자는 8이다. 그죠? 부장님은 66, 담당자는 8. 안전보건 대행과 검사는 34, 24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이 직무교육은 검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고요. 검사원의 성능검사죠. 그죠?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입니다. 성능검사 교육은 몇 시간이냐면 28이죠. 그래서 검사원은 28. 여기에서 검사자는 34, 24인데요. 성능검사는 28로 받는다.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별표 3개인데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대상별 교육 내용, 그죠? 실기에 넘어가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부터 한번, 예, 채용시 교육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처음에 채용한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 공통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요, 공통 요거부터 보고 지나갈게요. 누구든 간에 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법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직의 누구든지 간에 법을 알고 있어야 지키면서 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자는 법을 알고 산재보상제도가 뭐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에요. 이제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근데 사실은 근로자들이 이 산재보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산재보험이 뭐 하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입었지만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법을 알고 산재보상을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걸 교육으로 넣어놨다. 그죠? 공통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은 법을 알고 산재보상 제도를 알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나 건강해야죠.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잘합니다. 신규자는 건강을 보존하고, 건강보존이 뭐냐면 산업보건하고 직업병,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괴롭힘이나 폭언을 예방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건강을 보존하고 산업보건하고 직업병이나 스트레스나 괴롭힘, 폭언을 예방하자.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보건하고가 뭐냐면 산업보건 및 병에 안 걸려야 되니까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규자는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자. 그죠? 누구든 간에요. 일하면서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산업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사고를 예방하게 되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결국은요,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이게 뭐냐면 공통이에요. 공부를 하실 때요, 각기 다른 걸 다 암기하자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령껏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공통부터 일단 외우자. 그죠? 첫 번째는 뭐다? 법하고 산재보상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요, 누구나 건강을 보존해야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해야 됩니다. 직업병에 관한 사항,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폭언으로부터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괴롭힘, 폭언이 들어갔다 정도 아시고요. 실기에는 이렇게 긴 거는 좀 빼도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요. 제외하고 적으라고 대부분 주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실기에 넘어가면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적어라.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는요. 제외하는 항목을 빼고 충분히 가지수가 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공통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교육에서도 들어가니까요. 첫 번째는 법하고 보상보험제도더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누구나 건강을 보존해야 되고 직업병 예방해야 되더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누구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에서 괴롭힘, 폭언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교육의 공통, 목표가 뭐냐면 일하면서 안전한 거고, 일하면서 안전하니까 사고를 예방하게 되더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가 공통이다. 그죠? 자, 요 두 개를 제외한 공통은 적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적어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빼자는 거죠. 4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 교육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규 채용자는요,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처음 일을 하는 근로자예요. 그렇다면 처음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교육해야죠. 자, 첫 번째는요. 신규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신규자가 다루는 기계기구에 존재하는 위험. 이 기계는 잘못하면 폭발한다? 이 기계는 감전될 수 있다? 이 기계에 손이 끼일 수 있어?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계기구 위험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이야?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게 일할 때 기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입니다.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그죠? 동선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작업은 이런 순서로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자, 기계의 위험을 알려줬죠. 두 번째는요.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위험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붉은 체감 폭발한다? 이거는 물하고 만나면 불이 붙어. 알려줘야죠. 그죠? 이게 뭐냐면 취급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적어놓은 자료가 물질안전 보건 자료죠. 그래서 취급 물질의 위험을 알려주자. 그죠?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뒤에서 공부합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과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을 알려줬다면 작업하기 전에 뭐 하자? 가르쳐줘야죠. 그죠? 작업하기 전에는 기계가 이상이 있나 없나 꼭 점검해라. 그죠? 그리고 항상 현장은 뭐하라? 정리정돈하고 청소해야 된다. 아니면 걸려 넘어진다. 그죠? 자, 요 2가지. 그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뭐하라? 점검하라.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항상 현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상시죠. 사고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것만 알려주면 안 돼요. 이상시 조치입니다. 이상시. 이상시라는 건 사고가 났을 때 해야 될 조치인데요. 예, 사고가 났는데 기계도 안 잠그고 불도 안 끄고 구경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사고시 조치를 알자.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기계부터 잠궈라. 그 다음에 가스부터 잠궈라.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것만 다시 볼게요. 이렇게가 신규 교육의 특징이다라고 했죠. 신규 채용자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기계를 처음 다루고 이 물질을 처음 써보고 일을 안 해본 근로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과 작업하는 순서와 움직이는 동선, 위험 구역에 안 들어가게 알려줘야 합니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을 알려줘야 됩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작업하기 전에 뭐하라 알려줘야 합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작업이 끝나도 그렇지만 항상 현장은 정리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사고가 안 나죠.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사고가 없는 정상시 조치만 알려주면 안 되고 사고 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상시 조치도 알려줘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가 신규 교육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 넘어가서요. 채용시나 아까 채용시 교육이 각각 있었고, 그죠? 요거는 일용직은 1시간, 일용직 제외하면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았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직 1시간, 일용직 제외하면 2배, 2시간 이상. 교육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교육 내용에 가면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적어도 되고 묶어 적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내의 교육의 종류를 4가지로 적으시오 한다면요.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이렇게 뭐 묶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용시 교육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가서 자, 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한번 볼게요. 이제 채용했죠. 계속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동부터 생각해 볼게요. 아까 첫 번째 공동은 뭐였죠? 법하고 산재 보상 제도를 알자. 누구나 법을 알고 산재 당했을 때 보상보험 제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누구나 건강을 보존해야 됩니다. 산업보건, 그리고 직업병에 안 걸려야 되죠. 직업병 예방이었죠. 두 번째가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스트레스, 그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큰 문제되고 있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니까 이건 적지 말자 했지만 괴롭힘, 폭언을 예방해야 한다 했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뭐 해야 된다? 예.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죠? 산업안전, 일하면서 안전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했죠. 5번째. 이거 뭐였죠? 아까 공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만 한번 볼게요. 근로자는 유해 위험 환경을 관리해서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자.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일하는 근로자라면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 환경을 관리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다. 요거 추가가 되었죠. 그죠? 근로자 교육의 특징입니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 환경은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안전하게 되고 안전하니까 사고를 예방하게 되더라. 이렇게 유해 위험 환경을 관리해서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자. 이렇게 묶어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 교육에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요.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잘하죠.
건강관리를 강조합니다. 자, 위에서는요, 공통은 뭐였냐면 직업병과 산업보건, 일하면서의 보건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건 일반 질병입니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일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운동법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져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근로자가 결국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 정기 교육은요, 근로자는 건강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자, 요거 주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넘어가 볼게요. 일단 공통부터 또 기억할게요. 첫 번째 공통 뭐였습니까? 누구나 법을 알아야 되고 사고 났을 때 산재보상 제도를 알아야 된다 했죠.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누구나 일하면서 건강해야 됩니다. 산업보건. 일하면서 병에 안 걸려야 되죠.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세 번째, 누구나 뭐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괴롭힘이나 폭언이 없어야 된다. 그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통이요. 누구나 일하면서 안전해야 되고 안전하면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했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뭐다 이거? 공통 교육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감독자는 누군가 하면요. 현장에서 일하죠. 근로자죠. 근로자 플러스 뭐냐면 반장님, 관리자예요. 반장님들이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관리자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조장님, 반장님. 그죠? 그래서 아까 근로자 교육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일하는 근로자라면 뭐 하자?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누가 관리한다? 스스로 관리한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로자는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다 보니까 산업 안전하게 되고 일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게 되더라. 이게 근로자 교육에만 포함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리감독자 교육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근로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만 관리하면 되지만 관리자이기 때문에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자, 대책까지 생각하니까 누구다? 관리자다. 대책을 생각하는 건 누굽니까? 관리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른 내용은 실기에는 안 적으셔도 돼요. 실기에 넘어가면은요. 공통 두 개를 제외하고 적으시오. 아주 긴 걸 제외해도 가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공통 내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필기에서 다음 중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이 아닌 걸 골라라.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을 골라라 할 때를 대비하여 자, 대책에 딱 동그라미. 대책까지 생각하니까 이건 누구 교육이다? 관리자 대상 교육이다. 관리감독자다. 그죠? 작업 공정에 있는 유해 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관리자는요. 내가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내가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고 있다. 그죠? 이거를 지도하는 게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지도하는 것도 누구다? 관리자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제까지는 근로자였는데요. 오늘부터 조장이 되어서 관리감독자 됐거든요. 내가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요거죠, 그죠?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는 밑에 있는 근로자를 교육해야 돼요. OJT 배웠잖아요. 안전보건 교육,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그죠? 교육해야 되는 것도 뭐다? 교육도, 예, 교육해야 되니까 이것도 관리자다. 그죠?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니까요. 이것도 관리자니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역할, 그죠?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거, 교육 능력을 배양하는 건 몇 시간 하는가 볼게요.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 교육을 하는데요. 요거는 세부 항목이니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1년에 16시간 이상 이틀 받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교육 능력 배양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시간 중에 3분의 1 이하로 하고 다른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리감독자 교육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공통부터 다시 머리에 넣을게요. 첫 번째 공통은 법을 알고 산재보상제도를 알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일하면서 건강을 보존해야 되죠. 산업보건 및 누구나 일하면서 병에 안 걸려야 합니다.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자, 누구나 스트레스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누구나 일하면서 안전해야 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모든 교육에 다 공통이었다. 그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관리감독자는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관리자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근로자에게 추가되는 게 있었죠.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요거는 근로자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근로자 교육은요.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관리하니까 일하면서 안전하게 되고 사고를 예방하게 되더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근로자 정기 교육이었잖아요. 이제 관리 감독자니까 관리자로 넘어갈게요. 근로자는 주변의 유해 위험만 관리하면 되지만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을 생각하니까 누구다? 관리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는요, 내가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걸 부하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지도하니까 관리자 교육이다. 기억하시고요. 어제까지는 내가 근로자였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관리감독자 되었으면 내가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알아야 하죠.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역할 중에는 밑에 근로자에게 OJT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교육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관리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하는 교육은 교육시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요.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그 다음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아서 한 문제로 보시고요. 전부 다 외워야 한 문제 해결입니다.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시험에 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별표 3개. 실기 넘어가시면 공통 내용 위주로 먼저 하시고 공통 내용에서 5가지가 안 될 때는 이제 각각 교육에 추가되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 안전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별표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산업 안전에서도 별표 2개 붙여볼게요. 최근에 법규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의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교육한다 그랬죠? 반나절합니다. 4시간 받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교육 내용과 시간을 볼게요.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있고 토목 있고 건설공사 종류가 많잖아요. 시공하는 절차에 대해서 1시간 교육받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 1시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 유형별로 위험 요인이 있고
안전보건 조치가 있겠죠. 그죠? 위험 요인이 나오면 조치는 따라 나온다 보시면 돼요. 산업 재해 유형별, 산업은 빼도 되겠습니다. 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하여 이게 핵심이니까 2시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요.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그죠? 안전보건 우리나라의 법 체제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걸 1시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 일반적인 건설공사 종류, 시공 절차에 대해서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2시간,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1시간, 이렇게 4시간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참고로 한번 볼게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뭐 학습지 교사라던가 조금 특수하게 우리가 계약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보험 업무에 종사한다던가, 그죠? 요러한 특수한 계약 형태의 종사하는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이 있었죠. 그죠? 이거 얼마 받았습니까? 아까 2시간 이상 받는다 했는데요. 교육 내용을 보면 아래의 내용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적합한 걸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건강증진,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요거는요, 채용시 교육 내용도 들었고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도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공통이 뭐였냐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공통 뭐였습니까? 법이었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게 첫 번째 공통. 두 번째 뭐였죠? 산업보건하면서 직업병 예방하라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산업보건하고 직업병이 아니라 근로자 정기 교육에 건강해야 일을 잘한다. 특수 형태의 종사자이기 때문에요. 직업병은 한 직업에 오랫동안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병에 걸려야 직업병 돼요. 그래서 그거에 빠졌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근로자 정기 교육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이었고요. 세 번째 뭐였죠? 네, 우리 세 번째는 누구나 스트레스 예방하라.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그죠? 네 번째, 우리 폭언에 관한 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하라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그 다음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라. 근로자 정기 교육 내용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에 기계의 위험성하고 작업 순서 동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위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라, 작업 개시 전 점검,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라,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시에 어떻게 하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거는 채용시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용시 교육이나 근로자 정기 교육, 중에서 다 교육을 해도 되고요. 근데 추가가 된 게 뭐냐면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왜냐하면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사자 포함되죠. 그리고 보호구 착용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갔다 정도. 그죠? 자, 요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중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이렇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 골프장 캐디 들어있고요. 택배 업무에서 집화, 배송 업무하는 사람, 하나의 퀵 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 퀵 서비스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의 대리 운전 업자로부터 업무를 받아 대리 운전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많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건설기계 운전, 골프장의 캐디, 택배에서 집하나 배송 업무하는 사람, 퀵 서비스 업자에서 배송 업무,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안전보건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뒤에서도 하겠는데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대상 물질이 뭐다라는 거, 대상 화학 물질의 명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어떻게 위험하고 건강에 영향을 준다. 물리적인 위험성, 건강 유해성, 그죠? 이렇게 위험하고 유해하니까 이렇게 취급하고 이런 보호구를 착용하라. 연결하면 되겠죠?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 났다면 사고시 조치입니다. 사고시에 어떻게 하라, 그죠? 그래서 항상 사고 났는데 대처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고시 조치. 이거는 불 났을 때 모래를 뿌려야 되는데 모르고 물을 뿌리면 불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나 경고 표지를 이해해야 이 자료가 설명하는 게 무엇이고 경고 표지가 이런 경고 위험을 주는구나를 알겠죠. 그래서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법, 물질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그죠? 이 2가지 더 추가가 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특별 교육 받았잖아요. 법에서 정해진 교육이다라고 했는데요. 작업별 교육 내용을 보면 1번부터 법에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넘어가 볼까요? 자, 실기 넘어가면요.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넘어가게 되면은요. 총 교육의 내용이 엄청 많죠. 실기에 넘어가면 최소한 5가지씩 교육 내용을 적으시오 하는데요.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지금만 해도 40가지 작업이에요. 그죠? 자, 내가 실기 꼭 합격하기 위하여 40가지 작업에 대해서 교육의 내용을 5가지씩 다 암기하겠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습니다. 특별교육이 실기에 나온다면 암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 점수를 받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게 잘 들어갈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옆에 참고로 한번 적어 볼게요.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위험한 작업. 그죠? 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이게 공통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도 볼게요. 안전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수칙에 관한 사항. 이거 공통 1번이다. 공통 1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꾸 사고가 나니까요. 굉장히 밀폐 공간이나 바로 응급처치를 안 하면 사람이 사망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응급조치 할 수 있어야 돼요. 응급조치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게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게 공통 2번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작업은 보호구 착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착용해야 될 보호구, 그죠? 그래서 보호구 착용에 관한 게 잘 들어가죠. 그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전격 방지는 작업에 용접 작업인데 습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이 작업의 특징이 전격 방지죠. 하지만 보호구 착용이 잘 들어간다. 3번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잘 들어가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자, 이렇게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에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 이 작업에는 출입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으로 할게요. 특별교육에 공통으로 기억하시고 실기에 넘어갔는데 내가 기출에 나와서 암기했던 내용이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5가지 적어라 5점인데요. 비워두고 나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통을 적어서 1, 2점이라도 부분 점수를 받자라는 겁니다.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이 위험하니까요. 첫 번째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이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자꾸 다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잘 들어가고요.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밀폐 공간의 송기 마스크, 추락하는 안전대, 전격의 위험,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 절연용 보호구, 이렇게 또는 특별히 보통 작업,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 특별히 중요한 보호구가 들어가는 작업이다 싶을 때는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소가 굉장히 위험해서 아무나 접근해서 안 되겠다 싶은 장소일 때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전부 다 암기하실 수는 없는데 교재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죠. 이 별표는 필기나 실기에 지금 출제가 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요. 별표가 있는 내용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필기에서는 출제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익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다 암기한다면 좋지만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앞에서 보면 여기에 묻고 있는 문제 중에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금방 눈에 띄었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압이 제목에 파란색이 들어있죠.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이 특별 교육 대상이죠. 근데 필기에 가면 전압이 60V 이상인 작업, X죠. 이렇게 필기의 제목이 출제된다라는 거고요. 별표가 쳐져 있는 건 실기에 5가지 적으라는 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죠?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보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목에 되어 있는 건 우리 필기에 출제가 되었다. 제목 자체. 다음 중 특별교육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특별교육 대상을 골라라. 이런 거에 출제된 문제는 제목에 색깔을 넣어놨고요. 별표가 쳐져 있는 건 뭐다? 실기에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을 5가지 적어라. 이렇게 출제된 거는 별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다 따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중요한 내용 많았거든요. 별표 3개짜리 내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고요. 또 시간이나 교육 종류, 그리고 교육 내용에서 핵심 단어 정도는 이번에 암기를 좀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